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24세 만나 27에 결혼한 남편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며 웃던 민수의 얼굴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멍하니 조문객들을 바라봅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어요. 15년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첫 데이트했던 날, 프로포즈 받던 순간, 신혼여행에서의 행복했던 기억들 모두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우시는군요. 외동아들을 먼저 보내는 마음이 어떨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싶지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아드릴 뿐이죠. 장례 절차를 준비하며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민수의 형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제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아 집으로 잠시 돌아왔죠. 회사에 제출할 서류도 찾아야 하고 장례식에 필요한 사진들도 골라야 합니다. 서재에 들어서니 민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책상이 반쯤 마신 커피잔 출장 준비하며 꺼내놓았던 서류들. 민수의 채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아요. 서류를 정리하면서 서랍을 열었는데 낯선 영수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명품 매장 아이를 위한 장난감 가게까지 모두 생소한 곳들이에요. 처음에는 회사 접대비인가 생각했죠. 하지만 영수증 날짜를 보니 대부분 주말이었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민수가 출장이라며 집을 비웠던 날짜와 일치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깊숙이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네요. 열어보니 낯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민수의 모습. 날짜를 보니 3년 전부터 꾸준히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누구지, 저 아이는 또 누구지, 혹시 친척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진 뒤에 적힌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라는 글씨를 보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언제부터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걸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장례식을 치러야 했기에 이 사실을 가슴에 묻기로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진과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발견한 사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장례식 중에 이런 일을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고인을 보내는 예를 다한 후에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조문객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직장에서도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나 봐요. 동료들은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중 한 명은 민수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자주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장례식장 입구에서 낯선 여인과 어린 소년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소년은 8살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들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순간 사진 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자도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시선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소년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민수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소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그때 여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저희도 고인을 애도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소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의 아들이에요.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봤고 민수의 형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민수의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지만 소년의 얼굴을 보니 민수를 닮은 눈매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어린 시절 민수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감이 사라지고 주변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장난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이라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수를 따로 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하라고 요구했어요. 지수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결혼증명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었어요.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민수는 저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후부터 지수와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민준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며 야근과 출장을 반복했던 민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가 회사에 있다고 생각했던 시간 동안 그는 또 다른 가족과 함께였던 거였어요. 분노, 배신감, 혼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만 몰랐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수는 민수가 두 가정 사이에서 갈등했다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민수의 친척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위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지수와 민준이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혼란스러워하며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비록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민수를 위한 마지막 예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지수와 민준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민준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저 아빠의 사진 앞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이 고갈된 것 같았죠.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 함께 찍은 여행사진들. 이 모든 추억들이 갑자기 가짜처럼 여겨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이중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는지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중 절반 이상을 그는 두 가정을 오가며 살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의 직장 동료 현우가 찾아왔어요.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현우의 고백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민수의 친한 동료들은 그의 이중 생활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현우에 따르면 민수는 지수를 만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계였지만 민준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했어요. 민수는 두 가정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며 갈등했다고 하네요. 특히 민준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현우의 말을 들으며 지난 시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민수가 출장이 많아졌던 시기, 주말 근무가 잦아졌던 때, 명절에 회사 일로 바쁘다며 늦게 합류했던 날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죠. 그는 그 시간 동안 지수와 민준이와 함께였던 겁니다. 현우는 민수가 두 가족 모두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될 리 없었죠. 오히려 더 큰 배신감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현우가 돌아간 후 저는 망가진 심정으로 민수의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을 보니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민수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걸까요? 갑자기 지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민수는 그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우리가 알던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지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감정을 추스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둔 채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장례식장에서 받은 지수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죠.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답했어요. 다음 날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수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감정을 추스려야 할지 생각했죠. 10분 후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모습이었고 장례식 때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서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어색한 시간이 이어졌어요.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민수를 알게 됐냐고 물었죠.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10년 전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동료 관계였지만 점차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민수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는 제 질문에 지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죠.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따져 물었어요. 지수는 잠시 눈을 감더니 자신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민수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민수가 저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혼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네요. 하지만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민준이 이야기가 나오자 지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 상황에서 가장 무고한 존재였죠. 지수는 민준이를 위해
민수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했고 민수도 아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민수가 두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시간을 나눴는지 물었어요. 지수에 따르면 민수는 일주일에 2, 3일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던 날들, 출장이라고 말했던 시간들 모두 거짓이었죠. 명절에는, 오전에는, 저희와 오후에는 지수네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 이중 생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민수와 민준이가 함께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첫 생일 유치원, 입학식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 민수는 그 모든 순간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저와 있을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누구를 더 사랑했냐고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수는 두 사람 모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요. 그 대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화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서로 다른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수에게 민수는 다정하고 장난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저에게 그는 책임감 있고 진중한 남편이었죠.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지수가 말했어요. 민수의 변호사가 연락했다고요. 유산 문제로 우리 모두 만나야 한다고 했다네요. 민수가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고 두 가족 모두에게 분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 혼란은 계속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수를 만나고 나니 민수에 대한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는 결코 온전히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다음 날 시어머니를 뵈러 병원에 갔습니다. 지수와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죠. 서연아, 너도 몰랐던 거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15년간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민준이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민수의 아들이 맞느냐고 물으셨어요. 사진을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이가 민수를 많이 닮았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민준이를 보면 어린 시절 민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 아이도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놀랐지만 이해가 됐습니다. 혈육이니까요. 병원을 나와 민수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어요. 인사과 직원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복도에서 민수의 상사를 만났어요. 그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수의 이중 생활에 대해 알고 계셨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가끔 회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이유를 명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짐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나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의 변호사였어요. 유산 분배에 관한 상담을 위해 내일 사무실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지수도 함께 참석할 거라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과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손을 뻗어 그의 셔츠를 만져보았죠. 아직도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지난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세웠던 계획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거실에 있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첫 집을 장만했을 때의 사진, 민수의 승진 축하 파티 사진, 모든 순간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혼을 원했다면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수도 이미 와 있었어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죠. 변호사는 민수의 유언장과 재산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계획해 놓았어요. 은행 계좌, 보험금, 부동산 모두 두 가족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가 남긴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에게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민수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는 편지를 읽을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먼저 용서를 구한다. 내가 한 일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는 걸 안다. 너에게 15년 동안 거짓말을 했고 내가 나를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에 더 큰 죄책감을 느낀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고 싶지만 그 어떤 이유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편지에는 민수가 지수를 만나게 된 과정과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두 가족 모두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점점 더 큰 거짓말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다고 썼어요. 특히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민수의 고백을 통해 지난 시간들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선택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민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는 무고한 존재였고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수에게 연락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의 집에서 지수와 민준이를 만났어요.
민준이는 낯을 가리며 지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민준이에게 다가가셨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어머니가 준비한 장난감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민준이가 놀이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민준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로서 연락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수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훔쳤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지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민수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그가 남긴 아픔과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잠들기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민수의 거짓과 배신은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연락해 재산 분배에 대한 제 의견을 전했죠. 다음 아침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흔쾌히 수락했죠. 우리는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감정적인 폭풍은 이미 지나간 후였으니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유산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고요. 저는 그가 남긴 모든 것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재산은 민준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물었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민수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요. 그의 돈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법적으로 제게 권리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했죠. 그리고 민준이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할 자격이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민수의 재산 대부분을 민준이의 교육과 미래를 위한 신탁 기금으로 설정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마음을 이해하신 듯 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물건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요.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하면서 민수의 물건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했어요. 사진들은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대부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장만 기념으로 남겼죠. 그래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친구 미경이 도와주러 왔어요. 미경은 제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도 한 번도 민수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죠. 미경은 제가 새 출발을 위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도시가 있었어요. 제주도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항상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죠. 민수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었어요. 아마도 그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이제는 제 선택만 중요했습니다. 미경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어요. 제주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그녀의 친척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처음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정말로 떠나는 거구나 싶었죠. 짐 정리를 마치고 저녁에 미경과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죠. 문득 미경이 물었습니다. 민수를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용서라,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저 이 모든 일이 제 삶의 한 챕터였다고 생각하려고 해요.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한 그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겠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가 저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빠와 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나 봐요.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죠. 공원에서 만났어요. 민준이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는 학교 이야기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수줍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민수를 닮았다고 느꼈죠. 아이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어린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지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시선을 보냈죠.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고마워하지만 이모는 곧 멀리 가야 해. 민준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어지기 전 지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 선택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민수의 기억을 좋은 방향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비록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 제주도로 향하게 될 거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구나 싶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비로소 진짜 제 삶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이니까요.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마치 자연도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아침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5년의 기억이 담긴 공간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미경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출발 전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를 용서하라는 말씀도 하셨죠.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미워하며 살지는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이에 대한 소식을 가끔 전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했던 순간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였어요. 비록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순간들의 감정까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경이 물었어요. 후회되는 건 없냐고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민수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와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다만 진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미경과 긴 포옹을 나눴어요. 그녀는 제주도에 놀러 오겠다고 약속했죠. 저도 가끔 서울에 올라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너졌을 텐데. 너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으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린 그림과 함께 좋은 여행 되세요라는 짧은 인사였죠. 간단히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민준이를 다시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민수의 유산이니까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치 과거의 모든 아픔이 저 아래 도시와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바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의 소개로 미리 구한 작은 집으로 향했죠. 해변 근처에 있는 아담한 집이었어요.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 앞 해변을 걸었습니다. 바다 위로 저무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지난 몇 주간 겪었던 혼란과 상처, 그리고 결정들까지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민수의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이 제 삶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해변가 바위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설렘이 있었죠. 1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저는 이제 온전히 서연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내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은 바다를 향해 던졌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지는 반지를 보며 작게 속삭였죠.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파도 소리가 제 말을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